안녕하세요, 닥터공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로버트 스미스님이 구리스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구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구리스는 체인이나 기어, 베어링 같은 데다가 바르는 윤활제로 알고 계시잖아요. 오일과 구리스를 똑같다고 생각하셔서 이거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오일과 구리스는 엄연히 다르고 사용돼야 될 사용처도 다르고 용도도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리스 종류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 구리스가 어디에 쓰이는지 또 사용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세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노출된 체인이나 동력 전달 장치 같은 부분에다가 바르는 거고, 구리스 같은 경우는 기어박스 내부나 그 다음에 베어링 내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게 구리스예요. 먼지에 취약한 구리스는 밀폐된 기어박스나 베어링 내부, 회전축 부싱 같은 데다가 구리스는 바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사에다가 휠너트를 이렇게 끼운다 할 때 휠너트 부분에다가 구리스를 살짝 발라주고 이 휠너트를 조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녹이 나거나 했을 때 이게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스로 피망을 입혀주면 이게 좀 장시간이 돼도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구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바르면 그 부분에 달라붙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발라주면 장시간을 쓸 수 있는 반면에 오일은 점성이 없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오일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라줘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일반 구리스입니다. 일반 구리스 이렇게 생겼고요. 자, 리튬 구리스라고도 하고 흔히 우리가 쓰는 구리스를 얘기합니다. 자, 속이 이런 색이죠. 지금 이게 사용 온도는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150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리튬 구리스는 플라스틱에 잘 쓰지 않고 부하가 적고 고속 회전을 하는 부위에 주로 씁니다. 중장비 휠 베어링이나 볼 베어링, 그 다음에 산업용 장비에 아니면 자동차 이런 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요즘은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리튬 구리스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외 리튬 구리스를 구매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의 차이점을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전거나 RC카 동호인들 분 중에 이 가르침을 주실 분들은 댓글을 이용해가지고 저에게 좀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고열에 약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사용하면 물처럼 흐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500g, 3kg, 15kg 이렇게 나오고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이게 500g 한 통에 4,000원이거든요. 이게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르는 타입이잖아요. 이건 뿌리는 타입.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침투용으로 쓰는 건데요. 침투성 윤활 방청 물구리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 같은데 이게 바르기 힘든 부분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구리스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뿌리는 구리스 같은 경우는 좀 발라놓으면 금방 마르더라고요. 이게 이 고체 타입으로 구리스는 아무래도 이게 한번 발라놓으면 오랫동안 구리스를 안 발라도 되는데, 이 뿌리는 구리스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발라줘야 돼요. 금방 그게 말라버려가지고 구리스 역할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루브 튜브 구리스입니다. 이 테프론 구리스라고 하는데요. 베이스 오일로 PAO를 사용한 테프론 구리스입니다. 이 PAO라는 게 산화가 되지 않고 휘발성이 없어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 테프론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적용 온도가 조금 높습니다. 마이너스 43도에서 플러스 232도까지 쓸 수 있죠. 고온, 저온, 기계, 금속, 목재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고무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하고 고무에다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베이스 오일인 PAO가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경화시키거나 변형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사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슈퍼루브 제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게 다 슈퍼루브 거거든요. 근데 슈퍼루브라는 거 자체가 미국 회사인데, 미국 PDA, 식품의약국이죠. 그 다음에 USDA, 미국 노무성인데요. 거기서 M1 등급을 획득해가지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먹어도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광고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식품 가공용 기계의 동력부나 회전부, 그 다음에 동력 전달부, 유아용 장난감에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테프론 그리스라고 하지만 테프론이 함량이 5% 미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테프론 그리스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테프론이 엄연히 들어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85g짜리인데 금액이 6,000원이에요. 색깔이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반투명식으로 그리스가 되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테프론 함량이 15%인 제품인데 고온 합성 그리스 71160 싱코 템프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슈퍼 루브 건데 사용 온도가 마이너스 34도에서 246도까지 돼 있죠. 이 제품은 고무나 플라스틱을 손상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테프론 함량이 높다 보니까 열에 강한 편이라서 물처럼 흘러내리지 않는 장점이 있고, 이게 높은 테프론 함유율 때문인데 테프론이란 것 자체가 불소와 탄소의 화학적 결합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테프론의 성질이 발수성이 뛰어나고 오염 물질이 잘 묻지 않아요. 그리고 또 높은 온도에 잘 견디는 내열성, 그 다음에 또 먼지 같은 게 잘 들러붙지 않는 비점착성, 그 다음에 낮은 마찰 개수가 특징이에요. 또 테프론 코팅 기술이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뭐 고어텍스나 우주산업, 집진기, 전자산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테프론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테프론의 특징이 구리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구리스가 테프론의 특징을 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바른 부위가 구리스가 물처럼 변해서 흘러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부위나, 그다음에 먼지 같은 게 잘 들러붙지 않아야 되는 부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자장비의 도장 라인이나 또 물을 많이 쓰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염색 기계, 뭐 유리 공장의 연마 기계, 뭐 타일 자르는 타일 기계, 워터 펌프, 열이 많이 발생되는 보일러 베어링 같은데, 에어드라이기, 건조기, 먼지가 많거나 물이 많이 쓰는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이 가격은 400g에 6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비싸죠. 일반 그리스의 한 19배 정도 비싼 거예요. 이게 내부가 보면 하얗죠? 하얗죠? 이게 이제 테프론이 성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하얗습니다. 하얘. 보이시나요? 하얗죠? 자, 다음은 열 전도 그리스, 실리콘 방열 그리스, 서멀 컴파운드라고도 합니다. 실리콘 오일을 베이스 오일로 하여가지고 고전도 금속 컴파운드를 배합시켜서 만든 그리스인데요. 일본 도시바에서 생산되는 방열 그리스입니다. 도시바에서 그리스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죠? 메이드 인 재팬 보이시죠? 이 제품 어디다 쓰냐면 이게 잘 마르지 않거든요. 또 마르지도 않고 딱딱해지지도 않아요. 녹지도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열 전도성이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열이 나는 부분에다가 이 그리스를 바르면 열이 이게 빨리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 5도 정도 온도 하강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많이 쓰는 전자장비, 컴퓨터 CPU나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뭐 그래픽카드 GPU 같은데 그리스를 넓게 펴가지고 발라주면 그 칩에서 나오는 열을 바깥으로 빨리 방출하는 역할을 해서 이 칩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컴퓨터가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메시지가 뜨고 자주 다운이 된다면 이 방열 그리스를 다시 발라줘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게 컴퓨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기장치, 또 레귤레이터나 레디에이터, 열 전도 모체나 그다음에 열 전도 베이스, 마운트, 방열이 필요한 부위에는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이 필요한 방열 장치에는 대부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열을 밖으로 배출한다는 게 좀 신기하죠. 모르시는 분들은 좀 신기하는데 이게 1kg짜리인데 44,000원입니다. 일반 그리스에 비해서 5배에서 6배 정도 비싼 거죠. 내부를 한번 볼게요. 보시나요? 무슨 페인트 같죠? 찍어가지고 이렇게 방열판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른다는 게 아니라
구리스 내부가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다음은 구리스 제거제입니다. 여기 구리스 제거제라고 써있죠. 이게 노출된 부위에 구리스를 발라놓고 한 1, 2년만 지나도 구리스에 막 먼지, 오염물질이 붙어가지고 표면이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름때를 형성해요. 그렇다 보면 기름때가 이게 돌가루처럼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소음이 발생해가지고 구리스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구리스를 제거하고 구리스를 다시 발라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기압박스 내부의 이물질이나 금속이나 목재, 섬유, 식품, 기계 부품, 전자 부품, 자동차 부속 하여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기름때를 제거할 때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기름때를 제거할 때 기름때 부위에다 한번 뿌려주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더 뿌려주면 이물질을 분해시켜가지고 제거시켜 주거든요. 금형 작업하다가 생기는 가스나 이영재 잔류분 같은 것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11,000원인데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 말고도 주위에 기름때 제거하는 세정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금형 세척제도 있고 이런 BW100 같은 경우도 구리스, 먼지 이거 신속히 제거시킨다고 하죠. 기름때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구리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광범위하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클린룸 구리스, 그 다음에 전도 구리스, 그 다음에 티타늄 구리스, 카본 구리스, 구리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 쓰이는 곳이 이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구리스들은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리스들을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댓글로 인해서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끔 해주신 구독자 로버트 스미스님께서 혹시 이 중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이 동영상 정보에다가 제 메일 주소를 써놓을 테니까 거기로 주소하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구리스가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는 착불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정직한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